이는 모든 연령대의 장벽을 초월합니다. 뜨거운 사랑에 대한 이 강렬한 이야기를 감상해 보시죠. 이 둘을 보면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나이가 들어도 중요한 가치들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채널을 즐기시고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겨울이 빨리 오길 바랍니다. 이른 저녁, 외딴 산장의 오래된 철제 주택. 손잡이는 녹이 슬었고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으며 안에는 이상한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연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를 때 그것은 모호합니다. 모두가 함께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올해는 장로 송영숙 씨가 70세가 되셨습니다. 그의 하얀 머리카락에는 작은 주름이 많이 있었다. 그녀의 눈만이 가려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맑고 깊었습니다. 영숙이 한 손으로 그것을 잡고 있었다. 한 손은 골동품 찻잔을 들고 있고 다른 한 손은 테이블 위에 오래된 양초에 불을 붙입니다. 민수와 상의한 끝에 영숙께 사부라는 청년을 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첫 번째 결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영숙이는 내가 언니라고 부르는 것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웃는다. 그리고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내가 나 자신과 함께 살기 시작했을 때 이런 관계가 어디서 왔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나는 종종 혼란스러워요. 차 한 잔 주세요. 진심이에요. 영숙이 차분하게 말했다. 나는 민수에게 그것에 대해 물었다. 민수는 바로 그렇게 할 거야. 그는 쓰러질 만큼 약해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깊은 모습을 보면 첫 잔을 조심스럽게 건네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차를 마신다면 두 영숙은 서로 나이가 같고 세상과 동등해진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당신이 눈을 감자 민수가 미소를 짓는다. 다른 사람은 70세입니다. 내가 성장했다는 걸 깨닫는 건 이상한 일이에요. 나는 기쁨과 죄책감을 동시에 잃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특이한 긴장감이 흘렀다. 갑자기 민수의 고백은 무모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었다. 저는 돌아다니고 있어요. 아니요. 저예요. 영숙이에요. 저는 씨앗을 좋아해요. 정말 좋아해요. 그는 농담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진짜입니다. 얼마 후 영숙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 나는 대신 조용히 차를 마셨다. 술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세요. 나는 그가 나를 좋아하는 이유를 중얼거렸다.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에 대한 책임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민수 그는 무거운 무게가 가슴을 누르기 전까지 달렸다. 나는 과거를 기억하지만 그때도 나는 20살이었습니다. 열정과 포기 사이의 독특한 느낌. 이 이상한 사랑의 관계에는 진실이 있습니다. 영숙이 대대로 살아온 산장에는 오래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할머니 때부터 우리 가족은 이 땅을 보호해왔습니다. 가족 중 여성만을 위한 특별한 이야기. 헌신. 이전에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것에 따르면 이 미신은 내게 찾아오는 젊은이에게 내 영혼을 바쳐야 한다는 뜻이야. 내가 민수를 처음 만난 것은 유명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영숙 씨는 65세입니다. 당시 민수의 나이는 겨우 18살이었습니다. 아동 구금시설과 가족 괴롭힘 등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쳐서 산 주위를 돌아다녔다. 우연히 영숙이네 산장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영숙은 문 앞에서 피 묻은 초라한 옷을 입은 민수를 발견하고 그를 돌본다. 그렇게 하면 당신은 구세주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영수를 4년 정도 가르쳐 왔습니다. 물론이죠. 민수 씨는 도시로 이사하기 전에 잠시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다시 부상을 입고 내려온 민수는 어느 날 나는 영숙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그들에게 나를 이 산장에 묶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도시가 분열되고 있다. 영숙은 나는 그것이 오래전에 일어났을 것이라고 의심합니다. 붉은 맹세가 민수에게 밝혀지자 혹시 그렇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앞선다. 그런 이유로요. 민수와 영숙은 우리가 함께라면 두려울 게 없어요. 라고 말했다. 그는 감사함을 넘어선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사람 사이에는 점차 금기가 형성되었습니다. 보수적인 열정은 그 이상입니다. 그 소문은 마을의 모든 사람에게 퍼졌습니다. 영숙은 모든 사람에게 미친 할머니로 알려져 있다.
그런 눈빛으로 민수는 나를 가리켰다. 이 산장 근처에는 작은 마을이 있지만 영숙은 신경 쓰지 않는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정착했습니다. 그들은 50대에서 60대 사이의 사람들이며 어촌과 농촌 지역에서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영과 민수의 관계는 특히 엄격하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다. 그 가족은 부도덕하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집에서 나는 괴로움에 시달리는 여자들을 목격했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산장에 갇혀 있는 것과 같다. 그 젊은이는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매료되었습니다. 나는 갇혀서 미쳐버렸어요. 민수 그는 소문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귀에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다. 그의 이름은 영숙이에요. 나는 화가 나서 그들에게 욕설을 멈추라고 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둘은 가까워졌고 나는 잠시 숨어 지냈다. 식료품을 사러 마을로 여행하다. 민수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종종 화가 난 듯한 표정을 짓는다. 그 후 나는 마을 슈퍼마켓에서 다시 민수를 만났다.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하고 싶습니다. 할머니 돈으로 살고 계신가요? 민수는 큰 목소리와 거친 말이 오가면서 슈퍼맨이 주먹을 날려 충돌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더 심각한 사고는 차 주인이 급히 차를 멈추면서 발생했습니다. 오래가진 않았지만 민수의 얼굴 전체가 마치 내가 부상을 입어서 영숙 산장으로 도망가기 힘든 것처럼 보였다. 나는 숨을 들이쉬었다. 내가 계속 이러면 정말 너한테 질 것 같다.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 파괴될 것이다. 민수는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면 욕을 먹더라도 더 큰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할 뿐입니다. 부어오른 뺨을 만져보니 모두가 화가 난 듯 흐느끼고 있어서 답답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숙은 두 사람을 오랫동안 지켜주고 싶다고 선언한다. 그는 자신의 삶과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전설적인 짐을 고려하고 결정을 내리세요. 나에게는 예감이 있다. 이 아이가 중요한 일을 맡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며칠 안에 깨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겨울비가 꾸준히 내리고 영숙은 장작을 자르다가 손을 다친다. 피가 흘러내리자 민수는 타오르기 시작했다. 저는 바로 거기에 있을 겁니다. 문제없습니다. 하지만 왜 조심하지 않으시나요? 민수가 울었다. 영숙이는 손을 씻고 상처에 붕대를 감은 뒤 피가 묻은 손수건을 나에게 건네주었다. 나는 민수를 보며 슬픈 마음을 느꼈고 그가 나를 걱정해주는 모습에 미소를 지었다. 더 이상 여기를 떠날 필요가 없어요. 준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에게도 그런 유전이 있어요. 붉은 맹세, 붉은 맹세. 네, 오랫동안 우리 가족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것은 여성들만의 전통이었지만 어느 날 나보다 더 어리고 불안정한 영혼이군요. 그것을 가진 자들의 운명은 바뀔 것이다. 어떤 이야기에 따르면 그것들을 교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민수는 영숙이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눈 깜빡임 그게 무슨 뜻이야? 나는 운명을 만났고 영숙은 천천히 변화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이 산장에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여기로 와서 혼자 살면서 자유롭게 인생을 마무리하세요. 게다가 남편은 곧바로 저와 헤어지려고 했습니다. 저는 혼자 살고 외롭고 아이도 없습니다. 그 당시 저는 할머니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더 젊고 불행한 사람을 찾았어요. 당신이 나에게 온다면 평생 그 운명을 받아들여라. 내가 그 아이를 당신을 위해 지켜줄게. 그들은 우리의 친척이에요. 이것이 민수의 운명이었다고 합니다. 나는 당황했지만 여전히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러면 제가 마비되었다는 뜻인가요? 영숙의 미소는 부드러워 보였다. 나는 함정에 빠졌지만 그걸 이해했습니다. 저희는 귀하에게 이 숙박시설을 제공했습니다. 그건 사랑이라는 감정과도 관련이 있죠. 이상한 삶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내 삶의 의미를 모두 너에게 줄 거야. 나는 너에게 힘을 주고 천천히 사라질 것이다. 민수, 그건 운명이 아니야. 정말 짜증나. 나는 열정적으로 비명을 질렀다.
저는 이에 관한 어떤 전설에도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영숙이는 영숙이가 내 옆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전설. 아니, 당신은 이 세상에 너무 지쳐서 쓰러졌어요. 내가 거기에 있을 때 당신은 나를 쳐다봐요. 절박함은 자신도 모르게 당신을 뒤로 물러나게 합니다. 나는 당신이 일어나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나는 민수에게 강한 감정이 찾아오기를 바란다. 나는 떨면서 영숙이를 꼭 껴안았다. 영숙이 사라지는 건 싫다. 나는 건강할 수도 없어. 그게 내 운명이야. 왜 평범한 삶을 살지 않으세요? 알았어. 하지만 영숙이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고 나는 민수의 등을 보며 떨기만 했다. 민수는 마치 이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를 쓰다듬었다.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나는 영숙의 과거와 그녀 가족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그는 영숙이다. 당신의 인생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죄책감이 그를 갉아먹었다. 그는 해서는 안 될 일이었지만 많은 생각 끝에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여기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민수는 다음 날 아침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야. 영숙 선생님이 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고 난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지 않으니까. 나는 당신 없이 산장을 떠났습니다. 영숙이 위험에 처한 것 같아요. 산장에서 멀어질수록 갈 곳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 마음의 그 부분이 언제든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일까. 하지만 영수는 내가 60년 넘게 관찰해온 민수의 움직임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은 어렵습니다. 꼭 직업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작은 진전이죠. 마침내 지혜가 나타났고 민수는 내가 얻은 산장 아래의 험난한 절벽길을 밟고 비탈을 굴러 내려갔다. 나는 그의 비명소리를 듣고 막 깨어났어요. 민수의 몸은 상처로 뒤덮여 있었다. 뼈와 피가 있어요. 그때 멀리서 영숙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수야, 괜찮다고 들었어? 어디세요? 영숙이가 비속을 달리던 중 그를 만났다. 그는 민수의 피를 보고 달려와서 재킷을 벗으며 내가 가렸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런 멍청한 짓을 했니? 마치 이미 그렇게 한 것처럼 영숙의 손이 떨렸다. 그리고 제 발목 중 하나가 좋지 않아요. 우리는 함께 민수를 찾으러 내려갔습니다. 나는 확실히 상처를 받았다. 그것은 빨간색입니다. 약속이 정말 도움이 되나요? 영숙이 빨리. 나는 민수를 보호하기로 했다. 그의 목숨을 앗아가더라도 나는 그 목표가 다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없었다. 영숙이 부상을 입고 민수를 끌어내린다. 경사면에서 들어올리려고 했지만 비와 바람이 너무 강해서 민수의 부상으로 인해 움직이는 게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러자 영숙은 그것을 사용하겠다고 선언한다. 나는 재빨리 구급상자를 손에서 꺼냈다. 나는 민수의 지혈을 시도하면서 몸을 떨었고 내 몸은 바위 틈에 얼어붙었다. 나는 우리 집안의 여자라면 젊다는 뜻이야 라고 목소리에 담긴 주문처럼 중얼거렸다. 그가 평생을 살게 해주세요. 민수야, 이건 붉은 맹세가 아니야. 나는 여기서 죽을 것이다. 절대 포기하지 마. 민수. 그는 미친 듯이 고개를 저으며 영숙을 꼭 껴안았다. 나는 흔들어 보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영숙이가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숙이는 내가 알기도 전에 결정을 내렸다. 그는 민수의 손목을 베었고 그로 인해 피가 민수의 손목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마치 내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민수의 상처에 무언가를 바르는 것처럼 당황한 듯 영숙의 손목을 움켜쥐었다. 나는 출혈이 멈추지 않도록 노력했다. 그러나 영숙은 힘없이 웃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이라고 말했어요. 가능하다면 저를 믿어주시고 최적의 지원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일부를 당신에게 바친다는 걸 모르시나요? 비와 바람이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 밤이 깊어질수록 어둠은 더욱 짙어지고 강해진다. 바위 틈새에 숨는 것은 그 남자에게는 상당한 도전이었습니다. 산장에서 그들은 서로를 팔에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거리고 있었지만 부상이 너무 심해서 거리조차도 아무 의미가 없었다.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민수가 눈을 떴을 때 그날은 이미 지나가 있었다. 날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그는 어제와 똑같아요. 이상한 일이죠. 분명히 심하게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은 많이 줄었습니다. 아래 마을의 보행자 몇몇이 지나가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긴급하게 이송 및 치료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는 했지만 영숙은 정신을 잃었다. 그녀는 알몸이었고 내 손목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소식에 따르면 민수가 도착했다고 합니다. 아직 붕대를 감은 채로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노인님, 괜찮으세요? 그는 나이가 많고 매우 약해 보였습니다. 피곤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네요. 우리는 기도만 할 수 있어요. 민수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내가 여기 없었다면 이 사람은 살아있었을 거야. 나는 나를 구하기 위해 그토록 위험한 짓을 했다는 후회와 분노로 머릿속이 가득 찼고 맹세의 말을 생각하며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고 후회에 휩싸였습니다. 나는 영숙이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 무엇인지 느낀다. 갑자기 죄책감이 들었어요. 영숙은 힘든 시간을 보낸 후 기적을 만들어낸다. 이 남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의사들조차도 회복의 징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이 사고는 마을 사람들을 매우 놀라게 했다.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저는 영수과학부에서 더 이상 좋은 학생으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무관심한 눈으로만 보지 않는다. 그 대신 우리는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를 구하고 지원하려고 노력합니다. 민수는 부상을 입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영숙이는 병원 가운을 입은 채 내 휠체어를 병실 앞으로 밀고 들어가 계속 잠을 잤다. 영숙이 중간에 있다는 정보가 있으니 영숙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문 밖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안을 들여다보니 그녀는 산장에 있었습니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지만 어딘가에서 여전히 신성한 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차분해 보이네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며칠 뒤 나는 민수의 이야기 때문에만 눈물이 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민수 영숙은 조심스럽게 영숙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고 진정을 시켰다. 나는 이 관계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서로에게 온갖 전설을 들려줍니다. 당신도 하나가 되어 산장으로 돌아가자. 다음에는 내가 영숙을 보호해줄게. 영숙은 눈을 뜨려고 노력했다. 플라스틱 바늘이 아직도 피어있는 것을 보고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파리만큼은 아니지만 눈빛은 똑같아요. 평화. 레드서이란이라는 이름이 참 잘 어울리네요. 민수는 영숙이가 우리가 아직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잊는다면 영숙과 함께 살 기회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의 손등을 키스했다. 당신이 그를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해도 그는 죽은 사람이다. 탈출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르거나 사랑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두 사람을 하나로 묶은 마지막 요소는 서로를 보호해야 한다는 절실한 믿음이었습니다. 나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지만 한 달 후, 병원 마을에서 태어났다. 아직도 호기심을 갖고 회의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엇갈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그는 나쁜 말을 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두 사람이 죽었어요. 그를 구했다면 그건 진짜 이야기일 거야. 민수는 그냥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겨울의 차가운 공기를 느낀다. 내가 산장으로 차를 몰고 가던 중 누군가 내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담요에 쌓여 외로워 보이는 마른 젊은 소녀. 그 말이 너무나 사실이라 나는 거기 앉아 미소를 지었다. 영숙은 모텔을 닫고 새로운 모텔을 짓고 나서 시작하자고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는 떠나야 해. 이 마을이 싫지만 말이야. 민수는 이것이 당신에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인다. 두 분 모두에게 어디든 괜찮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나도 즉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위미. 영숙 씨는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유용하게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두 세대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는 하지만 특이한 나이 차이,
가족의 전설, 마을의 비판, 그리고 사고를 일으킨 끔찍한 사건들. 두 사람 사이의 금기는 깨졌습니다. 이상하고 위험한 관계라고 부를 수도 있고 연인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것은 삶과 사랑에 대한 강한 믿음. 내가 유지하고 싶은 따뜻함. 그것이 영숙의 목표예요. 민수는 산장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80주년을 맞은 영숙 씨의 한 모퉁이에 있는 작은 집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건강은 예전만큼 좋지 않지만 민수는 여전히 차분하고 지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민수는 붉은 맹세를 대표하여 작은 목공소를 열고 가구와 장식품을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결된 삶. 우리는 동의하고 마침내 이것. 세상의 이상하고도 매혹적인 관계는 성별과 연령에 대한 교훈을 남깁니다. 혹은 진심은 사람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것인데 환경이나 이념이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언제나 사랑하고 희생하려는 의지가 아닐까요? 밝은 빛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삶은 우리를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렵지만 인생이 끝날 때까지는 함께 있을 거예요. 붙잡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게 인도적인 일이 아니겠어요? 영숙이 물었다. 그는 종종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쫓겨다녔지만 지금은 나는 서로 돕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 민수의 목이 메어졌다. 그는 겨울 햇살을 바라보았다. 창가에 앉아 조용히 울었다. 세월을 이겨내고 성장하다. 금지된 사랑, 호응과 연대. 사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건 지금이 충분히 아름답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날 민수는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설령 그날이 온다고 해도 그는 결코 이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의 편견, 사람들의 비난, 그리고 무거움. 내가 전설의 그림자를 짊어지고 있는 순간들. 둘은 마침내 서로에 대한 감정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확인해보니 절벽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래에 표시된 병원의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당신의 가장 큰 힘은 마음이 아닌가요? 두 사람은 금지된 관계를 시작한다. 남자의 역설. 그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일깨워줍니다. 다른 사람을 지원하고 보호하려는 의지가 모든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보시다시피 이 이야기는 20대인 70대 여성 송영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민수와 남의 관계에 대한 획기적인 배경. 겉보기에는 매력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내면에서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랑, 희생,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우리는 서로를 정말 보호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많은 고난과 비극은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다투었지만 사람들은 살아남고 협력합니다. 독자들은 인간성과 여러분이 포기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하고 채널을 후원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보내주시길 바랍니다.